이 전남 CBS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남겨주시죠. 예, 우리 CBS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봄이 오는 길목에서 다들 건강하시죠? 예, 전남 도지사 김영록입니다. 저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 도민들께 자주 인사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예의치 못해서 항상 마음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저희 전남도에서는 도민가의 대화를 2년 만에 재개를 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도민가의 대화를 못했는데요. 금년에는 비대면으로 도민가의 대화를 하자 해서 지금 20개 이제 시군을 다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광양을 첫 시발로 해서 광양, 무안, 구례, 목포, 장흥 이렇게 현재까지는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로 이렇게 생중계를 했는데요. 유튜브 뷰 수가 예를 들면은 광양 같은 경우에도 13,000뷰 이상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우리 많은 도민들께서 이 도민과 대화랄지 도정이랄지 시군정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도 코로나 상황이지만은 더 많은 이렇게 소통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도민들과 소통 노력을 위해서 힘을 쓰고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인터뷰도 하고 계십니다. 뭐 앞서 코로나 이야기도 잠깐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동부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현재 상황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전라남도가 3월 달에는 이제 일일 평균 1.8명 정도 코로나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이 됐었거든요. 예. 4월 달 들어서는 4.0이 좀 넘었습니다. 이제 그렇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전국적으로 가장 안정권에 있는 도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부권에서는 지난 5일, 6일 이때 이제 순천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이 돼서 우리 순천 시민들이 특히 많은 걱정을 하셨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월 5일 날은 15명이 발생을 했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제 4월 6일 한 명, 7명, 그다음에 7일 날은 1명, 다시 8일, 9일 이때 9명, 7명 이렇게 좀 늘어났다가 요즘에는 최근에는 격리 중인 환자가 발생한다든지 또는 발생하더라도 1명 정도 발생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께서 정말 코로나로 힘들었을 건데도 방역에 잘 협조를 해주시고 또 거리두기 2단계까지 상향 조정됐는데요. 여러 가지 불편을 잘 인내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코로나 검사도 많이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불편함을 잘 감수하고 우리 도민들께서 결국은 방역에 잘 협조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좀 확보하는 것이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전남도에서는 백신 접종 현황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한 8만 5천 명 정도 백신 접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가 이제 185만 중에서 전체가 다 대상자는 아니고요. 한 159만 정도 접종할 계획으로 우리 도민의 85% 정도를 이제 접종하면 된다.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8만 5천 명 정도 접종이 됐고요. 최근에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이제 혈전증 그런 보도가 있어서 걱정들을 좀 했었는데요. 예. 이제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별로 어려움이 없고 이제 일부 젊은 30세 미만에 대해서 정부가 제한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좀 걱정들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난주 일주일 전에 직접 제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어깨 여기만 좀 약간 통증이 있었고 전혀 어떤 이상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 약간의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정도는 통상 우리가 독감 백신에서도 있을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꼭 오히려 맞기를 저는 권장을 합니다. 네. 지금 뭐 이스라엘에서는 백신 접종률 60%를 넘어서 마스크 안 쓰고 다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마음 놓고 백신 맞아 주시라. 저희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뭐 최근 전남에서 잇따라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서 섬진흥원까지 유치를 했는데요.
모 지사님 상당히 좀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은 정말 우리 도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신 것 같아요. 나주 혁신 도시에 이제 통상은 저희들이 한정공대라고 이렇게 말해 왔는데 공식적인 명칭은 이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특별법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전력에서 세우는 사립학교적인 그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아니고 이제 국가에서 특수법인으로 만들어서 국가 또 자치단체 한국전력 함께 이렇게 투자해서 학교를 세우는 그런 특수법인 형태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정말 세계 탑10 수준의 세계적인 공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마련이 됐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 정말 저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사항으로 이렇게 채택을 했고 2019년 7월달에 전라남도 블루 이코노미 선포식에 이렇게 오셨을 때 한정공대를 정부에서 차질 없이 이렇게 설립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런 약속이 결국 큰 힘이 돼서 동력이 돼서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일정 부분에 공감대가 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예. 그런 부분들을 잘 극복을 하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서는 이런 첨단 과학 기술 분야에는 새로운 공대가 필요하다. 이게 세계적인 추세에 있거든요. 예. 그런 추세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새로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라는 공과대학을 새롭게 만들어서 새로운 분야의 트렌드에 맞춰서 대응해 갈 필요가 있다. 예. 이것을 많은 분들이 공감하게 돼서 이렇게 특별법이 됐는데 이제 우리 전라남도의 초, 중고 청소년들 얼마나 앞으로 꿈을 키울 수 있게 됐는가 하는 측면에서는 정말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젊은이들이 전라남도의 젊은 학생들이 더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을 해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더 많은 진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에너지 산업의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이제 첨단 과학 기술은 대학에서 이렇게 선도해 나가면서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그 산업 클러스터를 통해서 에너지 산업의 허브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저는 정말 앞으로 우리 전라남도 미래 100년을 위해서는 굉장히 큰 성과를 이번에 얻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섬진흥원 말씀하셨잖아요. 예. 섬진흥원은 이제 목포에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동북권에서도 함께 기뻐해 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전남에 제일 섬이 많은 전남에 우선 설립하게 된 거고요. 또 이 섬진흥원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에서도 서로 설립하려고 했었는데 전남에서 유치하게 됐다는 말씀도 드리고 당초 정부에서는 일부에서 세종시에 이렇게 맨 처음에 설립 단계에서는 만들어서 정착되면은 공모해서 그 섬발전진흥원을 현지로 이렇게 그 기관을 이전하겠다 이런 계획을 구상을 내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저희들은 그걸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부터 해당 지역에 섬이 있는 지역에 섬발전진흥원이 설립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전해철 장관께서 오셔서 전라남도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렇게 이제 공모에 들어가서 이번에 이렇게 전라남도로 유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북권에 계신 분들은 서북권에 있는 섬발전진흥원이 왔는데 우리 여수랄지 공해도 섬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저는 그 부분도 맞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섬발전진흥원이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섬 발전의 사령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건데요. 동북권도 그래서 그 이런 섬발전진흥원과 함께 여수 세계 섬 박람회를 동북권으로 이렇게 2026년 유치하는 것으로 도에서 교통 정리를 했습니다. 예. 원래 서북권에서 섬 발전 박람회도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섬진흥원은 어차피 목포에서 맨 처음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목포에 이렇게 하고 세계 섬 박람회는 여수에서 2026년에 하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런 부분은 또 여수 쪽에 이제 공흥 쪽이랄지 이쪽에서는 여수 세계 섬 박람회를 통해서 섬의 발전을 또 이렇게 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는 다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섬 발전 진흥원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동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우리 전남의 경사 아니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특별법 통과 소식과 섬진흥원 유치 소식까지 전해주셨고, 뭐 한 가지 좋은 소식이 더 있습니다. 지금 순천에 공공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유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상당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뭐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데이터 센터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빅데이터 시대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가공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얻어내는 게 이제 데이터 산업이 되겠는데요. 그런 데이터 산업은 디지털 혁신,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이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순천권에 유치하게 돼서 대단히 저는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4차 산업 시대 총괄하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가 순천에 오게 됐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NHN 엔터프라이즈거든요. NHN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3천억 정도 투자해서 NHN에서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세웁니다만은 앞으로 시대가 그런 방향으로 데이터 클라우드 시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또 NHN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의 데이터 센터까지도 세계적인 뭐 회사의 데이터 센터까지도 앞으로 이제 우리 전남의 동부권에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이번에 순천에 3천억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유치된 것은 큰 경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는 분들은 이거 큰일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뉴스가 사실은 그때 이 데이터 센터 유치에 대해서 MOU를 맺은 날 광주 공공항 문제가 국무총리실에서 이렇게 앞으로 다루기로 하는 뉴스가 네. 나오면서 그 뉴스가 중심이 되고 사실은 이 순천 데이터 센터 유치하는 뉴스는 묻히고 말았는데요. 이것은 상당히 아니고 굉장히 큰 선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에는 특히 이제 그 여러 가지 여건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아름다운 자연 경관도 있고 먹거리도 좋고 또 풍요로운 자연 환경도 좋고 컨벤션 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순천만 생태문화 교육원도 있고 순천만 자바월드도 있고 그래서 이런 4차 산업 혁명 체험 클러스터를 조성하기에 우리 순천권이 대단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동부권에 이런 4차 산업 기반의 디지털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부터 클라우드 센터까지 뭐 우리 전남의 미래 먹거리가 참 풍부해졌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28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인데요. 지금 뭐 광주와 경북까지도 우리 지역의 COP28 유치 힘을 보태줬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 잘 추진이 되고 있다. 저희가 이렇게 봐도 되겠죠? 예,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잘 추진이 되고 있고 이제 국가적으로 우리 이 나라가 유치를 강력히 의사를 표명을 했고 국가 계획으로 국무회의에서 이제 의결을 해서 국가 계획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최근에 이제 다른 나라 한 개국 정도가 또 유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유치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가적으로 이제 외교부에서 잘 교통 정리를 잘 해서 우리나라가 개최국을 반드시 개최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은 중앙 정부에서 잘 역할을 해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가 개최국으로 확정되는 것은 금년 11월에 영국 글래스고 컵 26에서 이제 그게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돼서 우리나라 개최국이 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런 개최국 결정 전에 개최 도시를 결정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게 이제 저희들 요청 사항이고, 또 우리 여수를 중심으로 한 순천, 또 우리 전남, 경남 12개 시군이 함께하는 남해안 남중권 개최 도시들에서 정식 건의를 중앙 정부에도 건의를 드렸죠. 글래스고 대회 전에 개최지를 확정을 해서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이 개최 도시가 돼서 대한민국이 유치한 계획으로 확정적으로 좀 발표를 해주세요.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2월 5일 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지역균형 뉴딜 투어, 지역균형 혁신 투어 1호 행사를 전남에서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신안 임자대교 다리 선상에서 저희들이 이제 해상 폭력을 중심으로 한 전남 디지털 혁신 프로그램을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 끝나고 나서 대통령님께 건의를 강하게 했습니다. COP28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는 이번에 반드시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에 유치돼야 됩니다. 대통령님께서도 후보 시절에 여수에 오셔서 우리 동서 포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경청을 하셨고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리고 내년에 개최 도시를 결정하는 것은 내년은 대선이 있고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양대 선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공모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남해안 남중권 여수가 될 수 있도록 영호남이 함께 하는 거고, 균형 발전에 있어서도 가장 부합한 지역이고, 또 우리 시민사회 단체도 전남 경남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COP28 같은 세계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같은 경우는 정부도 중요하지만은 지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NGO 시민 단체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이제 그런 건의를 강력히 드렸고요. 대통령님께서는 충분히 공감을 제가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여수시의 COP28 유치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뭐 한편 지금 2023년에 열리는 두 번째 순천국제정원 박람회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전라남도에서 상당한 노력 기울이고 있다고요. 예,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함께 지금 공동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순천시가 준비는 이렇게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준비를 차근차근 참 잘 해주고 있어서 저희들은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2013년에도 이제 440만 명이 방문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이제 제1호 국가 정원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요. 이번에 이제 다시 2023년에 하게 되면은 27개국에서 해외에서도 참여를 많이 하고 관람객도 2배 가까운 800만 명 정도 이렇게 관람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미 지난해 7월에 정부 국제 행사로 승인이 돼 있고 또 국비도 20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소방지로 국회의원님이 이런 면에서 또 노력을 많이 해줘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잘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박람회 인프라 확정 개최 분위기 확산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순천만에서 국가정원 도심까지 이어지는 이 정원 벨트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전 도시가 시민 참여하는 정원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크게 이렇게 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1세대 1정원 갖기 운동까지 하면서 이 정원 산업이 우리 순천의 대표적인 산업이 되고 모든 가정마다 참여하는 그런 국제 정원 박람회. 이제 영국의 첼시 플라워 쇼가 있고 프랑스에는 쇼명 국제 가든 페스티벌, 세계적인 이런 페스티벌이 있는데요. 이런 국제 가든 페스티벌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앞으로 정말 더 능가하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순천 국제정원 박람회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COP28까지도 잘 유치가 되면 우리 전라남도가 생명의 땅이라는 슬로건에 더욱 걸맞은 지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에 발맞춰서 지난달에는 뭐 2050 전라남도 탄소 중립 비전도 밝히셨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파리 기후 변화 해박에 대해서 이제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제 CO2 감축 목표를 그 각 국가마다 정해서 유엔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이런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 재가입이 돼 있고, 그다음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탄소 배출과 흡수가 균형을 이루는 제로 상태를 말한 거거든요. 그런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세계적으로 미국이랄지 유럽이랄지 일본 또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도 COP28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유치하겠다 이런 전라남도에서는 당연히 더 이런 면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지난 3월달에 2050 탄소 중립 비전 선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이제 결국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가 넷 제로, 그러니까 제로가 되는 상황을 우리가 노력으로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 가겠다 이런 것이죠. 특히 이제 동부권은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보면은 전국에서 유이 두 번째로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13% 전국의 13%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 도민의 건강 자체를 위해서도 사실은 온실가스 감축을 하고 미세먼지를 우리가 잡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COP28도 28이지만은 우리 도민의 건강권을 위해서도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 생각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탄소 발자국을 지우는 탄소 산악권 운동. 탄소 발자국이라는 것은 제품의 생산, 유통, 폐기 과정에서 CO2가 발생하잖아요. 예. 그런 노력, 그런 흔적을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는 운동이 이제 탄소 산악권 운동인데요. 이제 이런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려서 CO2를 줄여 나가고, 그다음에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중에 COP28을 유치하는 당사국 또 개최 도시로서 우리가 확실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탄소 없는 전남 앞으로 더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뭐 지금 이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요. 뭐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전남 지역을 깜짝 방문하셨습니다. 뭐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예, 누리호 종합 연소 시험 통과인데요. 다시 말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누리호 한국형 발사체를 금년 10월에 이렇게 발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이 1단계 그 로켓이 있으면 가장 밑에 부분 1단계, 1단, 2단, 3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1단 로켓인데 이제 그게 75톤급 엔진을 4개를 묶으면은 이제 그 3단 1단 로켓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1단 로켓을 연소 시험을 통해서 최종 연소 시험을 해서 성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어려운 과제를 수행을 성공적으로 한 거죠. 이게 예. 되면은 이제 10월 달에 발사할 수 있다. 이제 우리 한국형 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모시고 발사체 시험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잘 끝나서 10월 달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형 발사체를 통해서 이제 인공위성을 올리게 된다 하면은 큰 쾌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김대중 정부 때부터 해온 대한민국이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제 그런 첫 관문을 통과하게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에서 이제 그걸 관심을 갖는 부분은 이런 우주 산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민간이 우주 산업을 주도하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그런 그렇게 민간이 주도한 우주 산업 분야로 가게 되는 거고요. 또 우리 전라남도가 맡게 될 이런 우주 산업 분야에서 뭐 어떤 부분 역할을 할 거냐, 이제 나로 우주 발사 센터가 있기 때문에 발사체를 연구하고 만들고 시험하고 조립해서 결국은 이제
발사하는 이제 그 역할인데 발사체 부품 클러스터를 전라남도에 조성을 앞으로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연구 영역도 하고 있고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과학기술부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과학기술부에서도 이제 인공위성 분야도 있고 발사체 분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발사체 관련 산업을 전라남도에 육성하겠다. 이제 그래서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은 이제 R&D 사업도 들어가야 되고 또 우주센터 발사장 시설도 확충을 해야 되고 또 그 클러스터도 조성해야 되고 우주과학 복합 테마파크까지 조성을 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국내 유일의 나로 우주센터가 우주산업 관련해서 더 크게 정말 명실상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올해 10월 누리호 발사가 꼭 크게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환경과 에너지뿐 아니라 우주 산업의 중심으로도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욱 기대가 되는 전남이고요. 뭐 저희가 지금 좋은 소식만 전해드렸는데 아직 남은 과제에 대한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이야기인데요. 뭐 아직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세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지금 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다루기는 다뤘지만은 어느 정도 여야의 공감대는 이루어졌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만은 예. 통과는 안 됐는데요. 이틀 후에 이 문제가 법안심사 소위에서 다루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명철 국회의원과 우리 동부권 국회의원님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주고 계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데요. 이번 이제 법안심사 소위에서 통과가 된다면은 행정안전위원회랄지 국회 본회의 처리는 무난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법안심사 소위에 저희들이 함께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순 사건 특별법 이번 4월에는 반드시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래 관광하면 전남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 이 관광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남만의 관광 전략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전라남도 관광이 이제 2019년도에는 6,250만 이렇게 5천만대에서 한 1,200만 이상 이렇게 훌쩍 이렇게 뛰어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20년 작년에는 지난해는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전라남도가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더 정말 청정한 지역이고 안전한 지역이고 해외 여행을 안 간 대신 전라남도를 가봤더니 너무 좋더라. 자연 풍광도 좋지만 인심도 좋고 또 음식 먹거리가 정말 환상적이다, 너무 좋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은 해외 관광만이 능사가 아닌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가 기존 이점을 살려서 체류형 관광, 힐링 관광, 어머니의 품 같은 그런 전라남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광 캠페인을 벌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전남 방문회를 운영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힘들 것 같고요. 이제 내년부터 이제 코로나가 좀 상황이 진정이 된다 하면은 전남 방문회를 한 2년 정도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해외로 갔던 발길을 우리 전남으로 올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체류형 관광 1박 2일 내지는 2박 3일 동안 우리 전남에서 머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관광이 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게 하려면은 결국 이제 호텔이랄지 관광 펜션이랄지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야 되는데 지금 한 7,400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런 부분에 투자 유치가 많이 되고 있어요. 알다시피 여수 경도 해양 관광단지도 들어서게 된 거고 여수에도 챌린지 파크 또 해양지구 디오션 비치 콘도 또 이런 사업들 되고 있고 또 목포 쪽에는 장자도 해양관광 리조트랄지 신안 자은의 국제관광
리조트 타운이랄지 해남은 오시아나 관광단지랄지 이렇게 들어서고 있어서 앞으로 한 2배 정도 14,000 정도의 이제 객실이 확보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전남이 그동안 부족했던 숙박 관광 시설을 확충을 하면서 전남에 가서 1박 2일, 2박 3일 체류하는 그런 관광 형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들이 KTPP라고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지방공항 살리기 공모 사업에 저희들이 무안국제공항이 당첨이 됐어요. 예. 선정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무안국제공항을 활성화하면서 전남 관광을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남 관광 플랫폼을 만들어서 여행 출발부터 시작해서 여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앱으로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서 이렇게 다 볼 수 있게 또 예약도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예. 자, 이런 부분은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은 국내 관광객도 공이 함께 이렇게 크게 유치할 수 있는 이제 토대가 마련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전남은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산업이랄지 또 동부권의 뭐 이런 철강이나 또 화학 산업, 신소재 산업을 이렇게 크게 더 발전시켜 나가면서 결국은 우리가 관광으로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관광으로서 줄어드는 인구를 대신 더 우리가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야 된다 생각하고 앞으로 전남은 관광에 주력해야 된다. 많은 도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 도에서도 앞으로는 정말 관광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더욱 주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계기로 오히려 한 차원 더 도약하는 관광 전남 기대를 해보겠고요. 오늘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지사님께서는 주민생활 만족도와 광역 단체장 평가에서 뭐 연달아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뭐 주민들이 상당히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들과 도민들께 한 말씀 남겨주시죠. 예, 그런 면에서는 우리 도민들께서 우리 전남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또 우리 전남에 갖고 있는 문화 자원이랄지 예술 이런 면에 대해서도 많은 자부심을 갖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전남 도립미술관이 최근에 이제 광양에 이렇게 개관이 됐는데요. 기획 전시를 하고 있는데 정말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가서 전시관을 둘러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현대와 전통이 조화롭게 펼쳐지는 그런 기획 전시를 하고 있는데 꼭 한번 가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우리 전남 출신 작가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작가의 작품까지도 앞으로 이 전남 도립미술관에 전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작품도 구비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전남도의 삶의 여건이 더 한층 더 밝아지고 또 좋아지면서 우리 도민들이 미래를 향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가 지금 현재는 가장 진행형이고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코로나 극복을 잘 해나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지역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코로나를 제로로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5명 정도 이하로 막으면서 지역 경제도 살리는 방향으로 방역 지침도 조금 완화해 가면서 지역 경제를 살리도록 힘껏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고 이렇게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우리가 코로나도 막는 가운데 지역 경제도 살리고 또 미래의 전라남도를 위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전라남도가 됐으면 합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항상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사의 창 대담 시간에는 김영록 도지사와 함께 우리 지역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